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시문입니다. 오늘은 금주의 핫한 주제를 좀 선택한 게 조선구마사인데요. 조선구마사는 아시다시피 역사 왜곡 이슈로 인해서 드라마가 사상 최초로 2회 만에 폐지됐던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까지 손절이 됐고 PPL까지 손절되는 상황까지 드라마를 굳이 강행할 필요는 없었겠죠, SBS도. 그래서 이번 폐지를 통해서 총 손실액이 한 320억 정도 된다 하고요. SBS 같은 경우는 편성을 못하는 손실액이 아마도 한 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YT 스튜디오 플렉스랑 그다음에 SBS가 총 손실액 한 320억 정도 받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좀 교훈 얻는 과정을 좀 봤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사를 한번 쭉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조선구마사가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고 움직임이 있었고요. 광고주께서. 그래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죠. 예, 이게 월화 드라마로 편성이 됐지만 방영 1회 만에 충녕대군이 어떤 이제 외국인 사신을 접대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음식들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월병도 나왔고 그다음에 피단 중국식 만두가 이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동북공정이라는 어떤 이슈가 좀 있었죠. 전부터 중국이 김치와 그 한복이 우리나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까지도 중국의 한 소속이었다라고 사기까지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시청자들 눈에 봤을 때는 되게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북공정의 어떤 이슈가 좀 계속 이어진 상에서 이런 드라마까지 나오다 보니 시청자들의 불만이 되게 커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처음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지 사태가 오다 보니까 지금 드라마 제작사들은 중국 자본에 대한 경계령을 좀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드라마 통해 가지고 아마도 좀 많이 비었을 겁니다. 드라마나 그다음에 제작사, 그다음 편성하는 어떤 또 방송사뿐만 아니라요. 이런 부분에서 천인왕국까지도 후폭풍이 있었죠. 예, 그 박혁 작가가 전에 만들었던 작품이 그 천인왕국인데 이게 중국 원작 작품입니다. 작품이 하지만 한국적으로 잘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좀 선을 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조선왕조 실력을 찌라시라고 표현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아무리 판타지 드라마긴 하지만 선을 넘으면 좀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JTBC 드라마 설강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라는 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 서울 배경했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 이름도 약간 실존 인물과 뭔가 떠오르게 한 점도 있었고, 그다음 안전기획부 팀장이 약간 비화된 점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을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고 좀 수정하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구마사 사태 이후로 대중 민감도를 어느 정도 이제 알기 때문에 그 드라마 제작사뿐만 아니라 드라마 편성하는 방송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긴장하는 분위기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호 작가는 1970년생이고요. 동국대학교를 나오셨고 이제 소속이 2개 때문에 문제가 됐죠. 자핑 피처스 코리아라고 이제 소속된 회사인데 이 자핑 피처스 코리아에서는 이번 드라마의 단권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명 아니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아마도 이번 좀 이슈를 통해 가지고 아마도 이거 자핑 피처스 코리아는 아마 이제 관계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데뷔는 영화부터 데뷔를 하셨습니다. 동국대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영화부터 이제 대본을 좀 쓰기 시작했고 이 드라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드론 갖고 튀어라 1995년도 작품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투캅스랑 그다음 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품들을 좀 다 이제 구성을 많이 하셨는데요. 영화보다는 드라마부터 아마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닥터 프리즈너부터 아마 서서히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철인왕후가 좀 대박이 났던 드라마입니다. 대박이 드러났던 드라마긴 한데 이런 조선구마사 드라마로 통해 가지고 아마 철인왕후가 좀 뭔가 좀 후폭풍까지 받게 됐죠. 예, 재미난 드라마긴 했는데 좀 뭔가 말이 어느 정도 선이 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뭔가 주의할 부분이 있었다는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충중 성향의 작가가 아니냐, 중국 소속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박기호 작가는 아마도 좀 이번 일을 계기를 통해 가지고 아마 자숙은 들어가긴 가긴 한데 판타지 들어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더 신중할 면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계호 작가가 그래서 이제 그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배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연출을 받았던 어떤 신경수 PD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박계호 작가가 이번에 좀 이제 터님하고도 뭔가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뒤돌아보지 않고 너무 뭔가 판단이 소홀한 점 크게 반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의도가 없었다. 그 말을 좀 사과를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수 PD도 마찬가지예요. PD도 어찌 보면 작가와 연출가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 PD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내용을 굳이 다 컨펌했는데도 이런 거를 연출했다는 거는 아마도 신경수 PD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역사적인 어떤 평행이나 특정 의도를 갖고 연출한 건 아닌 걸 알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고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을 넘는 그런 범위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특히 뭐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죠. 뭐 넷플릭스에 반영됐던 킹덤 같은 경우는 큰 논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판타지 드라마긴 하지만 조선시대 배경은 구성상은 허구적인 인물과 그 다음에 허구적인 어떤 배경을 좀 삼았지만 전체적으로 보이는 어떤 배경과 그 다음에 뭐 세팅, 그 다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표현 같은 거, 어떤 우리나 각 같은 게 넷플릭스 통해 가지고 많이 인기가 많아졌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판타지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좀비인물의 특성상 거기서 나오는 어떤 기승전결과 구성상은 어쩔 수 없이 그 허구적인 판타지 드라마가 들어갈 수 없겠지만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표현과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풍습 같은 거는 그대로 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희 작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은 노력을 구했고요. 그 부분에서 많이 칭찬을 받았던 사례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 부분과 비교를 하면 그다음 박계호 작가는 그 부분에서 많이 소홀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게 조선구마사 이윤의 폐지, 친중 작가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친중작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까 뭐 태종의 학살과 세종의 폐륜 이거는 우리가 봐도 아무리 판타지 드라마 하도 너무 심하게 왜곡이 심했다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중국식 소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드러나면서 좀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한국의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 했죠. 이번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뽕이 아니냐 다시 공부해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 판타지 드라마인데 너무 이게 잣대를 크게 된 거 아니냐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이 드라마긴 하지만 판타지 드라마긴 하지만 이 드라마가 어느 정도의 그 고증을 통해서 좀 뭔가 구성상 판타지적인 면이 있으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뭔가 조선구마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뭔가 뭐 캐릭터도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했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세종과 그 다음에 충녕대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한국식 어떤 의식주들이 너무 중국처럼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 드라마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뭔가 좀 아무리 짬뽕이라 하지만 너무 심한 짬뽕 있죠. 맞지가 않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뭔가 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겨레 칼럼니스트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을 했지만 너무 심하게 선을 넘고 너무 심하게 짬뽕을 좀 판타지 드라마에 너무 짬뽕을 하게 되면 그 맛도 어느 정도 희석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구마사에 대해서 좀 각종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좀 얻어야 될 교훈은 있습니다. 아무리 좀 허구적인 드라마 소재를 통해 가지고 판타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선을 좀 넘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 이슈도 있었고 역사 왜곡도 이슈도 있었지만 자본은 뭐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드라마 제작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선이 있습니다. 그 선에서 너무 수위가 넘어갈 시 그것이 될 시에는 시청자들의 어떤 항의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드라마도 어느 정도의 좀 사실적인 고증과 사실적인 기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드라마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드라마 킹덤처럼 뭔가 좀 재밌는 요소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뒷받침된 한국적인 어떤 그런 시각적 요소와 한국적인 어떤 정통과 문화는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없이는 드라마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게 이번 아마도 교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네, 어떤 주제를 갖고 올지 한번 좀 기사 스크랩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